저는 항상 예술가로 살고 싶었어요. 시 같은 그림책을 만들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지경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울림을 주는 그림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경의 작가의 마음의 울림을 주는 그림책 이야기. 저는 총 3권의 그림책을 냈습니다. 첫 책으로는 글그림을 함께한 담이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엔 글 작가님이 따로 계시고 제가 그림을 그린 연탄집, 그리고 또 최근에 낸 30번 곰 창작 그림책을 냈습니다. 오늘은 담과 30번 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담은 제가 동양화를 어릴 때 공부했고요. 그 전에는 또 서예가가 되고 싶었고 대학에선 동양화를 그렸는데 그러다가 그림책으로 와서 처음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책인데요. 3년 동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 담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 되게 쓸쓸한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아빠가 되게 일찍 돌아가시고 4남매 중 막내였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는 일 나가시고 언니 오빠들 학교 갔다 오면 잠깐의 텀이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골목에서 좀 나가 놀았을 때 그때 느낌, 그때 담, 따뜻한 담에서 이렇게 제가 받았던 느낌, 그런 거를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담은 내 손 꼭 잡아주는 친구. 레미파 레미파 노래하는 손가락. 이렇게 지금은 아파트들이 다 직선뿐인데요. 저 어릴 때는 담이 울퉁불퉁한 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담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걸어 보셨나요? 그러면 손가락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담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걸 레미파 레미파 노래하는 손가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쏙닥쏙닥 말놀이. 우리 엄마 기다리는 등대. 이렇게 눈치채셨을 텐데 장면마다 고양이가 등장해요. 아이가 없는 장면에서도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고양이는 화면에서의 기운 생동을 느끼게 해주려고 출연시켰고요.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 함께 고양이를 따라서 장면을 계속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장치로서 고양이를 넣었습니다. 저기서 이제 담 위로 고양이가 폴짝 올라가고 또 아이와 함께 가는 장면이 다음에 있는데요. 이 장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어릴 때 일을 항상 하셔서 엄마를 기다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기놀이 하면서 엄마를 기다렸던 추억, 그런 걸 우리 엄마 기다리는 등대라고 표현하면서 화면 연출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쌀 씻는 소리, 엄마다 하고 아이가 달려가요. 쌀 씻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밖에서 놀다 보면 엄마가 왔을 거야 하고 텔레파시가 통하죠. 우리 엄마가 올 시간인데 이러면서 아이가 막 달려가고 아까 담 위로 올라가서 고양이가 또 함께 달려가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들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언제 오셨을까? 두 눈 깜빡이며 기다렸는데 아이는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언니 오빠들 기다리면서 담에서 놀고 그리고 아까 함께 있었던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에요. 엄마 고양이가 어딘가를 갔다가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이제 또 집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아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담을 이렇게 되게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담 이야기가 단절이 아닌 이것과 저것의 경계 또 혹은 단절 그런 것이 아닌 누구나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를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려고 고양이가 이제 담 속으로 폴짝 뛰어넘습니다. 아이는 대문으로 들어가고요. 어릴 적의 추억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누구나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담이라고 표현한 거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인에게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제가 담으로 여겼던 또 다른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셨으니까 밥을 하시고 저기 뽀글뽀글 뽁뽁뽁뽁 이렇게 밥 되는 소리.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 가족 사진, 어릴 때 가족 사진을 찾아서 똑같이 그렸어요. 제 캐릭터야 뭐 제 그림 속에 어울리게 함께 넣었는데요. 어울리게 그렸는데 그 아빠의 부재 뭐 그런 거가 있죠, 사진 속에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조금 쓸쓸했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추억이 다 아름다운 것 같고, 어린 시절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절, 그 개인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한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책의 그 담이라는 책의 엔딩 장면인데요. 그러고도 담은 쏟아지는 별들 밤새 안아준다. 자세히 보시면 담이 아니고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에서 제가 느꼈던 그 추억,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이고, 지금 어린 시절을 보내는 어린이들 또는 어른들, 추억을 간직한 어른들에게 담이라는 추억, 또 누구에게 어떤 추억은 따뜻하게 나를 감싸 주었던, 그리고 무엇이든 품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우리를 모두 안아준다. 그러고도 담은 쏟아지는 별들 밤새 안아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담이라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림만 그린 작업을 했는데요. 그게 연탄집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연탄집 또한 담이라는 책의 그림 스타일을 어떤 출판사에서 요구하셔서 작업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옛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옛 이야기는 아니지만 7, 80년대 이야기만 하는 작가가 되는 건 아닐까, 그림 스타일도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닐까 작가로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힘들었다가 개인 작업을 해야겠다. 책하고는 상관없이 그 색깔도 좀 넣고, 담하고 연탄집은 거의 무채색 톤이었는데 색도 넣으면서 표현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개인 작업을 합니다. 이게 제가 개인 작업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림마다 어떤 생각 없이 그린 건 아니고 장면마다 스토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형상들을 이렇게 컬러를 조금씩 넣고, 제가 동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뭔가 먹을 쓰거나 무채색 톤을 쓰는 걸 좋아해서 컬러와 무채색의 조화, 그런 걸 좀 주면서 재미있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각자 삶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를 두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알 속에 어떤 그 무엇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의 세계, 거기에서 무엇이든 태어나고 무엇이든 생겨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담과 연탄집에서 하지 못했던 이렇게 막 빨간색 그리고 색깔, 어떻게 보면 그래봤자 컬러를 많이 쓰시는 작가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컬러를 많이 안 쓰는 편이고, 그리고 여백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복잡한 그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서예를 써서 또 그랬고, 동양화도 학교풍이 먹작업 위주의 그림이었고요. 여백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 산수화, 그런 걸 그렸기 때문에 제 그림, 지금 현재의 그림에도 그런 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무새인데 거울 속에서 자신의 이상향을 찾는, 묶여있는 무언가에 조종되는데 거울 속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찾아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연작 시리즈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건 캔버스에 꿰매기를 한 건데요. 그림책에 입문하기 위해서 SI 그림책 학교라는 곳에 가서 졸업작품전을 했는데, 그때 죽지 않는 쥐 이야기, 800년 산 쥐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캔버스에 막 꿰매고 플랫하게 딱 컬러를 칠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스타일의 그림 속이라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 아기새는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짧은 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뇌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 이미지를 제가 좋아해서 나중에도 그거와 연관되는 새 이야기, 새가 거울과 새, 그런 시리즈를 그려서 한번 함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작품이 저기 위에 있는데요. 왼쪽의 것도 캔버스 작업을 할 때, 캔버스에 그림책으로 처음 와서 졸업작품전을 할 때 꿰매기 작업을 많이 해서 그 스타일로 또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작품은 아까 보신 대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미지, 그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함께 살펴볼 30번 곰이라는 책의 첫 장면인데요. 거기도 같은 형상이 있죠. 그릇,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저 형상이 자꾸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뭐 작가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확대시키면서 변화시키는 건 좋은 거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해서 같은 연작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작품인데 일맥상통하죠. 예. 알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 들어있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뭐 추구하는 거, 그런 궁금증, 그런 것들을 연작 시리즈로,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 찾고 싶은지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리면 하나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낸 이야기이자 창작 그림책으로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30번 곰입니다. 이 30번 곰 이야기는요, 기후 난민이 된 곰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그렸어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려서 이 곰들이 인간들에게 편지를 써요. 저희를 받아달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린 곰들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어린 곰들이 인간 세계에 와서 그들의 펫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인데, 기후 난민 곰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곰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도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장면이 그 면지, 책에서 첫 번째로 딱 나오는 장면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북극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안에 자동차도 있고 구두도 있고 가방도 있고 우리 문명 사회에서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들어있고요. 위에 꽃이 있는데 저거는 북극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담자리 꽃이라고. 그래서 저 화면 구성을 위해서 꽃을 넣어보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무슨 꽃을 넣을까? 그래서 북극에서 자라는 그 담자리 꽃을 제가 찾아보고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받아줘서 인간 세계로 가는 장면이에요. 달밤이고 저 꽃은 매화꽃입니다. 봄꽃이 핀 겨울날이었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겨울에 봄꽃이 피면 안 되죠. 매화가 이제 봄에 피는 꽃인데 겨울이 한창 겨울인데 봄꽃이 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암시죠. 상징이자. 예. 근데 저거를 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게 그림이 있어요. 저거 되게 조금 보여드리긴 부끄러운데 저렇게 먼저 그려보는 그림을 샘플 페인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그림을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장면인데요. 뭔가 좀 경직돼 있긴 하죠. 꽃과 곰 한 마리. 그래서 제가 장면 연출을 할 때 그림에서 뭔가 상징을 주고 은유를 주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야 그 장면이 오케이가 되는데 저건 너무 평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고쳐볼까 하다가 곰들이 쭈루루 이렇게 일렬로 걸어가는데 뭔가 힘차게 걸어가는 이렇게 희망을 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틀즈의 그 에비로드 그 표지에 있는 그 횡단보도를 걷는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저거를 생각하면서 이 장면에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스스로 오케이 된 장면입니다. 어떠신가요?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면이 나오기 위해선 작가들이 되게 많이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곰들이 다 모여서 사람들의 그 조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글이 없습니다. 막 눈을 부비면서 울고 막 졸고 자기 번호표를 바라보고 이렇게 무척 안쓰러운데 저는 좀 그래도 사랑스럽게 그리려고 노력해 봤어요.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래서 좀 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운이 좋게 나는 첫 번째로 선택되었어. 그날 내가 검색어 1위에 올랐대. 30번 곰, 기후난민곰, 가방맹곰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곰이 주인공입니다. 가방을 어떻게 맸냐면 아까 처음에 그 어항 비슷한 장면에 가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명세계와 곰이 연결된다는 의미로 가방을 저 30번 곰이 주워서 메고 오는 장면, 그래서 인간과 곰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었고요. 저기 TV 속에 있는 아이는 이제 저 집으로 가게 돼요. 다솜이라는 아이인데요. 제 딸의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제 딸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쓸쓸하죠. 이렇게 곰이 살려고 도시로 왔는데 뭔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속은 쓸쓸한,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제가 담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나름대로는 상징이 있죠. 도시가 모든 것이 꽉 차 있어. 내 친구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림은 무척 쓸쓸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이 책도, 이 이야기도 제가 장면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곰이 이제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다가 처음에는 아까 보셨겠지만 다솜이라는 아이와 키가 같았어요. 근데 곰은 뭐 쑥쑥 자라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랫집 아주머니가 오늘도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곰이 고뇌해요. 어떡하지?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면, 그래서 더더더 살금살금 걸어야 해.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장면에서 액자를 집어넣었는데요. 액자 속에 한번 봐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림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엔딩 장면도 있고요. 자유롭게 그렸던 그림들도 있고. 그래서 보는 재미를 넣고 싶고, 저 그림을 그리는 저로서도 그리면서도 어떤 의미를 넣고 싶고, 그래서 저런 그림 장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TV에 곰 이야기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막 버려진 곰, 막 저기 왼쪽에 TV 속에 보시면 곰들이 막 신문지 덮고 있고 벤치에 앉아 있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받아줬는데 이 곰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솜이네 집에서 TV를 보는데 이렇게 온통 뉴스가 우리 곰들 이야기뿐이야. 그러면서 앵커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솜이가 TV 채널을 계속 돌리지만 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솜이도 너무 곰의 마음을 아니까 말을 할 수 없고, 곰은 너무 속상하고. 뒤에 보시면 액자가 있죠. 그날 30번 곰으로 곰이어서 선택됐을 때 그 액자가 뒤에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래서 우리 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다만 살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 다솜이가 그래서 말합니다. 미안해 라고. 하지만 아이 잘못일까요? 곰도 아이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척 더운 밤이었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장면이 없었는데 앞부분에 안 넣었는데요. 이제 곰이 와서 내 방이 생겼어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속에서 곰이 살고 그 곰들이 어떻게 막 사람들이 냉장고를 막 불티나게 팔고 있는 장면이 제가 안 보여드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카드를 내고 냉장고를 쉽게 사갔어. 그리고 펫숍에는 아기 곰들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그 곰들도 사람들이 사간다는 이야기가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많이 컸던 냉장고가 이제는 꽉 들어찼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복선이자 암시인데요. 곰이 이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물론 이 30번 곰은 운이 좋게 첫 번째로 선택되었고 다솜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버려지는 걸 함께 보고,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뇌하겠죠. 그래서 30번 곰이 무척 더운 밤이었어 이러면서 그날 밤 잠 못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어. 하얀 눈벌판에 서 있는 꿈을. 이상향이겠죠. 이렇게 이미 이 이야기의 설정은 북극에 빙하가 다 녹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는데 그곳을 생각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 중간에 건너뛰었는데요. 곰이 떠나고 빈 냉장고, 그리고 울고 있는 다솜이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뽀얀 도시인데요. 드디어 버려진 곰, 도시의 골칫덩어리인 곰들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가정집에 곰들도 모두 사라졌다고 뉴스가 나오고 도시는 다시 활기차졌습니다. 이러고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장면은 제가 나름 되게 애정이 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냉장고들이 막 쌓여서 버려진, 저기 왼쪽에 빨간 곰이 들어가 있던 빨간 냉장고도 있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기심인 것 같아요.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불행하게 이야기가 끝나면 안 돼서 뒷표지에 희망을 담는 메시지를 넣었는데요. 그곳에서 널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요. 그러니까 곰의 안녕이 우리 모두의 안녕이죠. 그래서 모두의 안녕을 꿈꾸기 위해서 다솜이가 많이 컸고 곰이 버리고 간 가방을 다솜이가 메고 있고요. 어디에선가 그 어디는 아마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곳이겠죠. 거기서 곰과 재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그냥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드로잉 느낌의 그림 또는 그냥 간단한 그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 간단한 미술놀이인데요.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찾으면서 그냥 조금 즐겁게 플러스되는 그런 놀이입니다. 준비하실 거는 이런 예쁜 종이, 그러니까 하얀 종이보다 컬러를 여러 개를 주면 아이들이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방구 가시면 머메이드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기도 좋게 A4 사이즈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위와 테이프도 예쁜 걸로, 그러면 애들이 되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없으시면 그냥 테이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위, 그리고 뭐 그림 그릴 재료, 이 정도만 필요한 간단한 재료들로 그냥 그 안에서 생활 속에서 예술, 뭐 그것처럼 아이들이 나 그림 그릴래 라고 하기를 바라는 어머님들이 많은데 편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놀이입니다. 오늘 작품을 조금 미리 보여드리자면 두 가지 활동, 간단한 활동인데요. 하나는 제가 여기다 그림을 직접 그리는 걸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스크래치 기법으로 애들이 좋아하죠. 여기다가 근데 저는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해보자, 알 속에
알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해보자 라고 했더니 제 딸과 제 중학생 아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딸은 지금은 8살인데 꽃과 나비와 새를 그렸고요. 좋아하는 걸 그리는 거죠. 뭘 그려 라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려봐 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 마음을 그리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특별히 저랑 되게 소통이 많이 되는 아들인데 저도 모르는 아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나만 아는 나래요. 자기 안에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아노도 더 치고 싶고 그림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요리도 좀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만 아는 자기라고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편지 쓰거나 이런 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림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면 더 풍부해지고 좀 부끄럽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저는 알 모양으로 오렸는데요. 이런 게 어려우시면 접시를 대고 동그랗게 그리셔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네모나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종이에다 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칼 작업하는 게 좀 위험해서 제가 오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요거와 어울리는 또 색깔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 시기에 뭔가 액자 같고 요거 자체로도 아이들한테 줬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게끔 그래서 이거를 안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요. 이렇게요. 테이프도 좀 예쁜 걸 저는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냥 투명 테이프보다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쁜 거, 되도록이면 감각적인 거 그런 걸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알 속에 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 내지는 그리고 싶은 걸 그려봐 라고 하면 애들이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제가 작가와의 만남할 때 이런 걸 주면 애들이 막 여러 개를 막 가져가고 이렇게 오린 종이도 막 달라고 합니다. 이거 갖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요. 그냥 별거 아닌데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단순하지만 약간 더 예술에 다가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오려서 보면 색깔도 자기들이 선택하고 싶은 게 다 달라서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가면 애들이 막 다 가져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남는 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배색도 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중에 제가 어디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래도 제가 작가니까 그림 그리는 거 좀 보여드려 볼게요. 단순한 걸 한번 그려볼까요? 네, 여기다가 이 속에다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매화를 제가 좋아해서 30번 곰에도 매화를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홍매화, 빨간 매화죠. 붉은 홍자를 써서 매화를 그려보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림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면 아이들이 좀 특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1시간 이상은 그리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집에 오래 있어서 무언가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냥 그림을 그려도 어머님들이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시면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나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요. 그리고 벚꽃과는 다르게 줄기에 커다란 줄기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파트 입구 그 골목길에 매화나무가 봄마다 피어나는데 제가 그래서 매화의 그 형상을 되게 좋아해요. 고흐도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것도 매화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런 형상들이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화를 그려봅니다. 매화가 이렇게 피어있는 매화를 보시면 이파리들이 꽃잎이 가지에 바로 붙어서 자라요.
매낭국죽. 여러분들 어릴 때 배우셨죠? 봉우리도 피어있고, 면. 이렇게 매화를 그리면 그냥 이 종이에다 그리는 거하고는 다르게 여기에 이렇게 뭔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게 뭔가 값진 의미, 또 달라 보이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머님들도 그냥 난 이거 그릴래 하고 아이한테 주지 말고 같이 함께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크래치 기법인데요. 이거를 크레파스와 뭐 이렇게 종이는 누구나 집에 있으니까 크레파스로 밑에 스크래치 기법이 밝은 색을 이렇게 많이 칠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밑색보다 어두운 색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것도 같은 스크래치를 해도 이렇게 하는 것과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술은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옷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입느냐. 근데 검은색도 완전 검은색이 있고 흐린 검은색이 있고 그 매치가 중요한데 예술에서 이렇게 미술놀이 할 때도 이렇게 색감을 이 안에서도 이 색과 어울리게 파란색으로 한번 저는 색칠해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시고 그 위에 또 어두운 색으로 크레파스를 칠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뾰족한 걸로 긁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샤프로 해볼까요? 제 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단순하게. 밑에 색이 보이는, 의도치 않게 보이는 그런 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그리는 그림도 좋지만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우연의 효과.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편지 쓸 때도 엄마한테나 아이한테 편지 써서 보낼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의 그냥 액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 작가로 살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단순한 그림인데 네, 스크래치 기법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이걸 더 주면 더 꾸미는 걸 좋아해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다르게. 그래서 또 있는 이것도 되게 구하기 쉬운 보석 스티커예요. 저희 딸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많이 뺏겼어요 오늘도.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세요. 저희 아까 딸이 이렇게 붙인 것처럼 다른 색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어울릴까? 저기 어울릴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아까 없었던 것보다 여자친구들은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붙이고 더 화려하게 붙이고 싶으면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지만 아이들이 좀 더 그림을 그리고 싶게끔, 저는 이렇게 막 빈 화면만 보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 봤을 때 군침이 도는 것처럼 이런 걸 보면 막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미술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집에서 이런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늘 활동과 그 이전의 그림책 이야기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항상 예술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서예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서예가가 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대학 가면서는 동양화를 전공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예술하고 가까이 살고자 했고 예술가로 또 앞으로도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동양화 전공하면서 동양화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작가로서의 고뇌 그런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은 안 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니까 그림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는 살 수 없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러는 와중에 아툭이라는 그림책을 봤는데요. 그림책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깨주는 이야기죠. 그림책이 뭔가 깜찍하고 귀여운, 제가 그림책을 몰랐던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회화보다, 순수 회화보다 조금 아래 단계로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자만했던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사랑, 증오, 복수, 그리고 삶에 대한 깨달음, 그런 걸 다뤘더라고요. 그림도 되게 아름다웠고요. 어둡지만 아름다운 그림. 그래서 나도 그림책 작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내 이야기. 제가 막 이렇게 밝은 감수성으로 살아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책으로 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그림책 작가로 이렇게 입문하게 됩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니까 그림책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름다운 딱따구리를 보았습니다. 제목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책은 이야기가 90세 된 노인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썼던 일기를 간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일기에 아주 젊은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종이 그대로. 그래서 보시면 종이에 눌러쓴 자국이 막 있고요. 그림도 너무 아름답고 제가 이렇게 거의 뭐 친구와 숲에 갔다 이렇게 한 줄 일기. 우리 막 일기 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싶은 걸 쓰면 결국에는 이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그림책을 만들게 되네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이건 직접 눌러서 쓴 그 당시에 그 일기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결국에는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책을 3권밖에 안 내서 사실 긴 시간 작업한 건 아니라 이렇게 추억을 많이 간직하진 않는데 그래도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첫 책 담으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업이 처음이었고 되게 고생해서 낸 책이고 내고도 되게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주는 그 큰 상을 받아서 아마 제 인생에서 되게 행운이자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 편의 시. 제가 그림책에서 상징과 은유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것이 시와 되게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시 같은 그림책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그림책은 한 편의 시다. 네, 작가마다 작가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근데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잘 다루시는 작가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좀 그쪽으로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신 깊은 감정, 감성 그런 거를 호소하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에 제가 좀 재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쪽보다는.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깊이 있게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책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